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 이거 과연 누구 거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AI가 발명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특허법이 이 엄청난 기술 발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AI가 인류의 오랜 숙제를 풀어내는 기가 막힌 발명품을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특허, 과연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AI? 아니면 그 AI를 만든 개발자?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AI 특허를 둘러싼 첫 번째 논쟁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발명가는 꼭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이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진 아주 유명한 AI가 있습니다. 바로 다부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스티븐 테일러라는 개발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다부스라는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아주 독특한 식품 용기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AI 혼자서 스스로 창조해낸 발명품이라는 거였죠.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는 특허 출원서에 발명가 칸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AI 이름인 다부스를 떡하니 적어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특허법은 발명가를 개인, 인디비주얼이라고 정해놓고 있거든요. 과연 AI를 법적인 개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특허법 조항들을 보니까 그 자신이나 그녀 자신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들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시 말해 법을 만들 때부터 발명가는 당연히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했다는 거죠. 결론은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테일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부스의 이름으로 특허를 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럽, 영국, 호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발명가는 인간이다. 이게 거의 전 세계적인 약속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발명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케이.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전혀요. 사실 더 까다롭고 복잡한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아주 거대한 벽이죠. 사람이 발명가라고 해도 그 AI 관련 아이디어가 과연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학 공식이나 머릿속 생각, 아니면 기본적인 경제 원리 같은 아주 근본적인 개념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 자체의 특허를 가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뒤에 과학 발전은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바로 그래서 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만 특허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앨리스 테스트라는 일종의 필터 같은 걸 사용합니다. 딱 두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첫째, 이거 혹시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 아니야? 둘째,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기술적인 해결책이 더해졌어? 이 두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 회사가 AI를 써서 방송 편성표를 자동으로 짜주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앨리스 테스트에 넣어본 거죠. 첫째, 스케줄링, 즉 시간표 짜는 건 원래 사람이 머리로 하던 거니까 이건 추상적 아이디어다. 둘째, 거기에 그냥 원래 있던 머신러닝 기술을 갖다 쓴 건 그냥 도구를 원래 용도로 쓴 것뿐이지 뭔가 기술을 진보시킨 특별한 발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두 개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AI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면 특허를 받기 위해 뭘 알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 인간 발명가로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2024년에 나온 미국 특허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AI를 소유하거나
감독만 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AI 모델을 설계하거나 아주 결정적인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AI가 내놓은 결과물에서 남들이 못 본 가치를 딱 발견해서 구체적인 발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AI를 그냥 사용하는 발명과 AI 기술을 향상시키는 발명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AI 모델을 가져와서 어떤 일을 좀 더 빨리 처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특허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예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기존 기술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용해서 컴퓨터의 작동 방식 자체를 더 좋게 만든다면 그건 충분히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현재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의 기본 전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법이 그대로 괜찮을까요? 어쩌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국이 이렇게 좀 깐깐하게 기준을 지키는 동안 다른 나라들에서는 벌써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호주 법원은 발명가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여지를 줬고요. 우리나라 특허청도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인간 발명가 이름 옆에 AI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써놓는 것까지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AI가 이제는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각하는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는데 과연 100년도 더 된 오직 인간만을 기준으로 만든 법이 이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술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우리의 법도 함께 진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모두의 혁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